안녕하세요. 멋쟁이 사자처럼 백엔드 스쿨 플러스 3기 여기 있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설계, 프로젝트 구현 순으로 진행됩니다. 프로젝트의 개요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반려견을 찾아주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서비스는 실종된 반려견을 공고만 해줄 뿐 실제적으로 발견자와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또한 실종자가 직접 사이트에서 수동으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단순 게시판 형식과 실시간 소통 부족이 반려견을 찾는데 어려움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AI 유사도 분석, 위치 기반 신고 시스템, 실시간 채팅을 도입하여 반려견 실종 신고자와 발견자를 이어주는 통합 플랫폼을 구상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실종 신고자는 위치 정보 기반으로 실종 신고를 할 수 있고 AI 분석 결과 유사도 높은 발견물이 등록되면 자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견자와 실시간 소통을 하여 빠르게 반려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발견 신고자는 실시간 위치 공유를 통해서 발견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반려견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면 반려견 주인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발견 신고자가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총 6명이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서비스 개발이 준 목적이지만 교육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하여 기술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여 각 기능에 대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구현했습니다. 저희의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모놀리식 아키텍처로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에서 카프카를 중심으로 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 배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배우기 위해 오버 엔지니어링이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의존성 분리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하지 않았고 먼저 모놀리식을 구현한 후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였습니다. 저희는 총 4주의 개발 기간을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기획, 디자인, 개발, 고도화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업 과정에서 마인 브랜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브 브랜치를 만들고 다시 서브 브랜치를 만들어 각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깃 컨벤션을 준수하여 커밋을 하였고 회의를 거쳐 병합을 했습니다. 요구사항 정의서 및 API 명세서입니다. 각 기능에 대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API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도출된 API 명세서를 기반으로 어떻게 웹페이지를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피그마를 활용하여 페이지를 시각화했습니다. 명세서와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였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면서 테이블 간의 연관 관계를 제거했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은 발견자와 신고자를 이어주는 메커니즘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저희가 처음 구현한 모놀리식 아키텍처입니다. 하나의 AW 서버에 하나의 앱을 올려 구동했습니다. AI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프리티어 서버를 두어 메모리 활용을 최대화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스프링 클라우드를 활용한 API 게이트웨이가 보안 인증을 담당하고 각 서비스로 라우팅을 합니다. 각 서비스는 하나의 독립된 도커 컨테이너로 만들었습니다. 각 서비스는 REST API와 카프카를 이용하여 통신을 합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메모리 수요가 약 3GB 정도여서 네이버 클라우드 무료 크레딧을 활용하여 서버를 한 대에 더 추가하여 구동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게이트웨이와 각 서비스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구동되며 카프카 구현체인 레드판다와 검색 엔진인 메일리서치는 각각 아마존 프리티어 서버에서 구동됩니다. 저희는 기섹션을 통한 무중단 자동 배포를 채택하여 각 서비스가 업데이트 될 시에 각 서비스마다 자동 배포가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기본적인 배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엔드 서버는 버셀에 자동으로 배포가 되며 백엔드 서버는 기섹션을 통해 자동 배포됩니다. 기셔브와 아마존 프리티어 서버는 SSM을 활용하여 통신하며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는 SSH를 통해 통신을 합니다. 저희 서비스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조회와 마이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는 메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금 전달을 위한 결제 페이지로 토스 페이먼츠를 활용하여 포인트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종견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 게시판, 발견을 신고할 수 있는 발견 게시판입니다. 다음은 실종 신고자와 발견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채팅과 알림 기능입니다. SSE를 통해 서버는 신고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웹소켓을 통해 신고자와 발견자를 연결해 줍니다. 구체적인 기능 구현은 시나리오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종 발생 전 반려견 보호자는 마이 페이지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등록합니다.
이후 실종되면 실종 신고를 하고 실종 지점 주위에 등록된 게시글들 조회하며 반려견을 찾습니다. 만약 발견자가 발견하여 발견 게시글을 올리게 되면 신고자에게 알람이 가게 되고 알람을 통해 발견 신고자와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채팅을 통해 반려견을 찾으면 사례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례금을 전달받은 발견 신고자의 마이페이지에는 사례금만큼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저희는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반응형 웹페이지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먼저 웹페이지 환경에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고 동일한 기능을 가진 모바일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 로그인 버튼이나 마이페이지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 시 카카오 간편 로그인 및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반려동물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 필수 값을 입력하여 내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정보로 즉시 실종 신고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게시글은 하단 나의 게시글에서 확인 및 추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이탭에서 충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포인트 충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충전할 금액을 입력한 후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다시 마이탭으로 돌아가서 충전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종 신고는 마이페이지에서 실종 게시글 추가하기와 지도 좌측 상단 실종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별표가 표시된 필수 폼과 추가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사진을 업로드하면 이미지를 분석하여 강아지의 얼굴을 인식합니다. 실종 신고 위치를 지도에서 선택하고 상세 주소와 사례금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이사항까지 작성을 마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등록 완료 메시지와 함께 등록이 완료되고 좌측에 발견 카드가 등록됩니다. 카드를 누르면 상세 보기가 나타나고 삭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화면 중앙 지도입니다. 지도에서 일정 방향에 존재하는 실종 게시글, 발견 게시글, 동물보호센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도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만 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원하는 방향을 선택한 후 하단의 현재 방향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방향 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 위에 마커를 클릭하면 해당 게시글이나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좌측 사이드바입니다. 상단의 검색창을 통해 게시글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역이나 품종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현재 방영 검색과 전체 게시글 검색을 지원합니다. 전체 잃어버렸가의 발견했가의 탭에서 작성된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게시글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발견 서비스입니다. 발견 등록하기를 누르면 모달창이 나오고 이름, 품종, 색상 등 발견한 강아지의 정보를 입력하고 발견한 강아지를 등록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진을 업로드하면 이미지를 분석하여 견종을 파악하고 유사도를 통해 실종 신고된 강아지와 같은 종일 경우 해당 견주에게 알림이 갑니다. 필수 정보인 품종, 사진, 날짜, 위치를 선택하지 않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경고가 표시되며 다시 작성하도록 해줍니다. 작성을 마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견 신고 등록 완료 메시지와 함께 등록이 완료되고 좌측에 발견 카드가 등록됩니다. 등록된 카드를 누르면 상세 보기가 나타나고 삭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발견 횟가의 게시판이 유사도가 높은 강아지의 게시글이 등록될 경우 알림이 옵니다. 알림을 클릭할 경우 해당 게시글로 이동하여 작성자와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락하기를 클릭하면 두 사용자가 참여된 채팅방을 조회합니다. 채팅방이 없다면 새 채팅방을 생성합니다. 이미 채팅방이 존재한다면 기존 채팅방에 참여합니다.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안 읽은 메시지 카운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면 안 읽은 메시지 카운트가 실시간으로 초기화됩니다. 이제 실시간 채팅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채팅방을 나가도 해당 채팅방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이전 메시지 정보를 확인하거나 다시 채팅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아이디를 추적하여 해당 채팅방에 재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반려견을 찾았다면 해당 게시글에서 사례금 전달하기 버튼을 클릭해 유저 닉네임을 선택하여 사례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충전된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결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환경입니다. 기본적으로 웹페이지와 동일 구조로 동작됩니다. 다음은 개발 과정에서 겪은 주요 트러블 슈팅입니다. 검색 엔진을 메일 리서치로 했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 구조상 게시글을 발견 게시글과 실종 게시글 두 개의 테이블로 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메일 리서치가 인덱싱 과정에서 발견 게시글의 아이디와 실종 게시글의 아이디가 같으면 동일한 도큐먼트로 간주하여 병합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덱싱 아이디를 별도로 추가하여 병합되는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메일 리서치에서 도큐먼트에 두 개의 아이디가 있다고 판단하여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메일 리서치에 보내는 과정에서 아이디를 명시적으로 설정해 주어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했습니다. 그 결과 소실되는 데이터 없이 인덱싱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트러블 슈팅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먼저인가, 보안 같은 중복된 코드들이 모든 서비스에 삽입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서비스에 접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횡단 관심사가 중복 구현되며 추후 서비스의 위치가 변경 시 라우팅도 수정해야 하므로 유지 보수의 어려움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PI 게이트웨이 패턴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각 서비스의 공통 기능을 게이트웨이에서 처리함으로써 횡단 관심사를 분리할 수 있고 각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우팅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서비스의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이트웨이가 다운되면 서비스 전체가 다운되는 단일 장애점이 생깁니다. 현재 가용한 서버가 없지만 추후 게이트웨이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장애에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서비스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